안녕하세요. 코리안마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에 묶여있는 자산을 바탕으로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홈 이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 힐락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용도로 쓰이는 홈 이퀴티 론에 관해서는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의외로 이 힐락에 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지금 힐락을 진행 중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 이렇게 정보를 나누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은행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이자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로 인해서 진행이 되는지 타임라인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집에 묶여 있는 이 자산, 영어로는 이퀴리라고 하는데요. 이 집에 있는 자산을 좀 현금으로 끌어와서 이것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어느 정도 산 기간이 되어서 모기지를 가지고 있고요. 처음에 샀을 때 다운페이를 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원금을 갚았는데요. 최근에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집 수요가 부족하고 또 재택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집에 관한 집을 가지고자 하는 이러한 욕구도 높아졌고요. 또 은퇴를 하였을 때 고정적인 수입을 가져올 수 있고 꾸준히 그 가치가 올라가는 투자용 부동산을 가지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집값이 어느 정도 올라가서 쌓여있는 자산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것을 현금화하여서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미국에 있으면서 집을 담보로 하여서 대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캐시아웃 리파이넌스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홈 이퀴티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 시간에 다뤄볼 홈 이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 힐락이 되겠습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자고 하면은요. 처음에 살 때 50만 불짜리 집이 있었고요. 10만 달러를 주고 다운페이를 하셨고 그리고 꾸준히 집값을 갚아나가기 때문에 또 원금에서 10만 달러를 갚아나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20만 불을 갚았고 30만 불 갚아야 될 론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50만 달러짜리 집이 70만 달러짜리로 늘어났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갚아야 될 모기지론 금액은 30만 달러로 그대로인데 집값이 50만 달러에서 70만 달러로 늘었으므로 집에 묶여 있는 자산 가치 홈 이퀴티가 20만 달러에서 40만 달러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돈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 하나씩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캐시아웃 리파이넌스가 되겠는데요. 50만 달러 빌린 모기지에서 10만 달러 다운페이, 10만 달러 원금을 그동안 갚아나가기 때문에 30만 달러를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집 가격이 70만 달러로 늘어났기 때문에 리파이낸스를 하는데 단순히 30만 불 갚아야 되는 것에 관해서 리파이낸스, 재융자를 하는 게 아니라요. 돈을 더 크게 잡아서 50만 달러짜리 론을 하나 새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크게 50만 달러짜리 론을 가져와서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30만 달러짜리 남은 론을 갚아버리면요. 20만 달러가 남게 되죠. 그 20만 달러는 내가 가지고서 이것을 가지고 투자를 하든지 다운페이를 하여서 투자용 렌트할 집을 하나 구매하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로 캐시아웃 리파이낸스가 되겠습니다. 캐시아웃 리파이낸스를 하게 되면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론을 갚아버리고 새로운 론을 가지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집담보를 바탕으로 해서 현금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홈 이퀴티 론이 되겠는데요. 역시 집에 묶여있는 자산을 바탕으로 대출을 하는 것은 동일한데요. 이 홈 이퀴티 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기지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집에 남아있는 자산을 바탕으로 하여서 두 번째 론을 만드는 것이 홈 이퀴티 론이 되겠습니다. 역시 동일한 예를 바탕으로 해서요. 원래는 50만 달러짜리 집이었는데 지금 70만 달러짜리 집이 있고요. 어느 정도 원금을 갚아나가서 30만 불짜리 첫 번째 모기지가 남아있다고 하면은요. 기존에 남아있던 모기지는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현재 40만 달러짜리 가치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20만 달러짜리만 빌려달라고 하면서 두 번째 론을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캐시아웃 리파이낸서가 역시 동일하게 50만 달러짜리를 갚아야 되는 거는 맞는데요. 캐시아웃 리파이낸스는 새로 만들어 놓은 50만 달러짜리 론을 하나만 갚으면 되는데요. 홈이퀴티 론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에 그대로 가지고 있던 몰기지 계속 갚아나가야 될 모기지에 30만 달러가 남아 있고요.
두 번째로 만든 이 홈 이퀴티 론에 20만 달러를 갚아야 돼서 론이 두 개가 생기는 것이 바로 홈 이퀴티 론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힐락 같은 경우에는 홈 이퀴티 론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30만 달러짜리 모기지를 그대로 놔두고요. 현재 남아있는 집 40만 달러짜리 가치 이퀴티에서 20만 달러짜리 론을 만드는 건데요. 홈 이퀴티 론과 힐락의 차이는 홈 이퀴티 론 같은 경우는 20만 달러짜리 론을 받았기 때문에 20만 달러 캐시를 그대로 손에 쥐게 되는데요. 힐락 같은 경우는 캐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20만 달러짜리를 쓸 수 있는 라인 오브 크레딧, 즉 20만 달러짜리 신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말만 해서는 정확하게 감이 오지 않을 테니까요. 실제로 홈 이퀴티 론과 힐락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보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토피디아의 글이 되겠는데요. 홈 이퀴티 론과 힐락은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마련하는 수단 중에 하나로 거의 비슷한데요. 이 두 개가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장단점이 있는지 비교를 해놓은 글이 있는데요. 이 글을 바탕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을 어떻게 지급받는지가 있는데요. 홈 이퀴티 론 같은 경우는 럼썸 어마운트, 돈을 일시불로 다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홈 이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 힐락 같은 경우에는요. 리볼빙 크레딧 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크레딧이면 신용카드란 것인데요. 여러분이 신용카드를 받았을 때 여기에는 그 신용 한도가 있습니다. 5,000불까지 쓸 수 있다, 10,000불까지 쓸 수 있다, 20,000불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다른데요. 10,000달러짜리 크레딧 카드가 있는데 여러분이 10,000달러를 매달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말 지출이 많고 물건을 많이 샀을 때는 10,000달러를 다 썼을 수도 있는데 어떤 달에는 1,000달러만 쓸 수도 있고 어떤 달에는 5,000달러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다 다릅니다. 힐락 계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힐락 계정을 열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한도가 있는데요. 이 한도만큼 돈을 써도 되고 필요가 없으면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 바로 힐락 계정이 되겠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한 신용카드 아니면 한국에서도 많이 쓰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이해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돈을 지급하였을 때 일시불로 주느냐, 신용 크레딧으로 주느냐,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리페이먼트, 돈을 상환, 갚아야 되는 것인데요. 홈 이퀴티 론 같은 경우에는 픽스드 먼틀리 페이먼트, 즉 매달 같은 돈, 고정 금액을 갚아야 되는데요. 힐락 같은 경우에는 이자만 갚아도 되는 이러한 기간이 있고요. 이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는 조금은 특이한 이러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도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이자율 같은 경우에 홈 이퀴티 론 같은 경우는 픽스드 레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홈 이퀴티 론 계정을 열었을 때 그때 이율을 따라서 정한 그 이자율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는데요. 힐락 같은 경우에는 어드저스터블, 변동금리라는 것인데요. 대부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발행하는 프라임 레이트라는 이 이율을 바탕으로 하여서 이자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클로징 코스트 같은 경우에 홈 이퀴티 론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에서 5% 정도로 실제 모기지론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금액을 내고 있는데요. 힐락 같은 경우에는 일시불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힐락 계정을 여는데 돈이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이러한 렌더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요. 보통 20만 달러, 30만 달러짜리 이러한 힐락 계정을 여는데도 몇백 달러밖에 되지 않는 것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피를 제외, 웨이브 해주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홈 이퀴티 론의 장점 같은 경우는요. 프레딕터블 리페이먼트, 즉 고정 상환금이기 때문에요. 매달 갚아야 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갚아나기가 편하고요. 힐락 같은 경우에 장점은 플렉시빌리티, 즉 필요할 때 필요한 금액만 꺼내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 마이너스 통장과 마찬가지니까요. 만약에 내가 집을 고쳐야 돼서 10,000달러가 필요하다 이러면은 20만 달러짜리 크레딧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0달러만 꺼내서 쓰고 10,000달러에 관한 원금과 이자만 갚아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홈 이퀴티 론의 단점은요. 높은 이율 그리고 사용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일시불로 목돈을 주기 때문에 이율이 아무래도 높게 되겠고요. 그리고 론을 가져왔으면 그 다음 달부터 계속해서 돈을 갚아나가야 됩니다. 힐락 같은 경우에 단점은 tempt use, 즉
돈을 잘못 쓸 이러한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0,000짜리 크레딧 카드가 있으면요, 이것을 안 쓰면 돈을 안 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저것 물건을 사기 쉬우니까요, 불필요한 구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크레딧 카드보다 몇 배로 높은 몇십만 달러짜리 이러한 힐락을 가지고 있으면요, 괜히 불필요한데 집을 리노베이션 하고 싶고, 가구도 새로 바꾸고 싶고, TV도 좋은 걸로 더 사고 싶고, 이러한 식으로 유혹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할 때 좀 유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best for 어떤 때 쓰면 좋은지 나오게 되는데요. 홈이키드론 같은 경우에는 one time need, 즉 돈을 일시불로 받기 때문에 반드시 이 돈이 어디에 쓰여야 되고 얼마를 갚아야 될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계획이 있으면은요, 홈이키드론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시작하고 싶은 비즈니스가 있다거나 사고 싶은 투자형 부동산이 있고 어느 정도 금액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면요, 고정 이율과 고정 페이먼트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홈 이퀴티론이 더 좋을 수가 있고요. 힐락 같은 경우는 시츄에이션,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해서 쓰고 갚은 다음에 조금 있다가 돈이 더 필요할 때 다시 꺼내 쓰고 갚는 식으로, 이러한 식으로 자유롭게 쓰면서 돈을 운용해 나가기 원할 때, 일할 때는 힐록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인베스토피디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돈을 보통 얼마나 쓸 수 있나요? 크레딧을 얼마나 주나요가 되겠는데요. 85% 정도를 최대치로 잡는데요. 보통 은행이랑 크레딧 유니언 같은 이러한 힐락 랜더에서는요, 70%에서 80% 정도를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계산 방법은 은행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집 감정가가 50만 달러가 나왔다고 그러고요, 몰기지에서 30만 달러 정도를 갚아야 된다고 하면은요, 순 자산은 20만 달러가 있겠죠. 그러면 힐락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은 여기서 80% 계산으로 했을 때는 16만 달러 정도를 꺼내서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85% 정도로 조금 더 많이 계산을 해주면은 17만 달러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집 감정가에서 80%를 차감한 다음에 여기서 모기지를 빼는 방식으로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80% 퍼센티지를 먼저 적응하면 그만큼 쓸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니까요. 은행마다 랜덤마다 조금씩 다른 것은 염두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홈이퀴트론,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일시불로 갚을 경우에는 다달이 고정 금액만 갚으면 되는데요. 힐락 같은 경우에는 이자만 갚을 수 있는 기간이 있고 또 이자와 원금을 같이 갚아야 되는 이러한 기간이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이자만 갚아도 되는 기간을 드로우 페리오드라고 합니다. 힐락 계정을 열었을 때 처음 몇 년 동안은 이 드로우 페리오드가 적용되게 됩니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은 이제 첫 10년 동안이 이 드로우 페리오드가 되겠고요. 이때는 인출한 금액에서 이자만 갚아도 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드로우 페리오드 기간 동안에는 크레딧을 계속해서 이용을 해도 됩니다. $10,000를 꺼내셨다가 돈이 더 필요해서 $10,000를 더 꺼내시고, 크레딧 카드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리밋을 넘기지 않는 한 돈을 계속해서 쓰고 갚으시고,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기간이 바로 드로우 페리오드가 되겠습니다. 이 드로우 페리오드가 끝난 다음에는 리페이먼트 페리오드가 시작되게 되는데요. 이때가 바로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야 되는 기간입니다. 역시 은행마다, 그리고 힐락 계정을 어떻게 열었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15년 동안이 리페이먼트 페리오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은요, 그동안 썼던 크레딧이 동결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10년 동안에 $10,000 꺼내 쓰고 5,000달러 꺼내 쓰고 또 5,000달러 꺼내 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여서 10만 달러를 그동안 썼다고 하면은요, 더 이상 돈을 꺼내 쓸 수가 없고 그동안 빌린 10만 달러에 관해서 원금과 이자를 계속해서 갚아 나가셔야 합니다. 물론 드로우 페리어드에 계속해서 돈을 원금을 갚아 나가서 더 이상 갚아 나갈 돈이 없으면은 리페이먼트 페리어드에는 별도로 갚아 나가야 될 돈은 없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힐락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베스토피디아 글에 따르면은요, 만약에 내가 힐락을 갚지 않으면은 집을 잃게 될 수도 있나요? 라고 나오는데요. 답은 예, 집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신용 계정이긴 하지만 역시 홈 이퀴티론과 마찬가지로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할 상황이 왔을 때는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 때는요, 집을 차압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크레딧 점수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상황은 어떻게든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화면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드로우 페리오드 기간에는 이자만 갚기 때문에 돈을 많이 꺼냈었는데 별로 갚을 돈이 없네라고 잘못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드로우 페리오드가 끝나고 더 이상 돈을 인출하지 못하고 그동안 빌린 돈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야 되기 때문에요. 이때는 상환 금액이 배로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이자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갑자기 오를 경우에는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돈이 더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역시 잘 염두에 두시고 크레딧 카드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빌린 돈을 바로바로 갚으시는 것이 힐락을 이용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자면요. 힐락은 집을 담보로 한 크레딧 카드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에 있던 일시불로 받는 집 담보 대출 홈이퀴티 론보다 사용하기에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용하기 편리한 점이 있지만 또한 위험성 또한 내재하고 있고요. 무분별한 사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는 리페이먼트 기간이 오는 것을 잘 계산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장단점을 잘 파악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상품인지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힐락이 어떤 상품인지 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는 이 펜패드 크레딧 유니언을 통해서 힐락 계정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진행을 하는지, 들어가는 비용과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신청하고 승인받는데 어느 정도 걸리는지 타임라인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힐락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